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HMM이란 기업의 매각설 공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이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에서도 핵심 계열사였지만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즉 유동성 위기로 공적 자금을 6조 8천억을 무려 수일받았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산업은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현재 지분을 20.69%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19.96%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될 때 보면은 그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CB라든지 BW, 연구체 이런 어려운 좀 얘기가 나옵니다. 제 동영상에서 여러분 소개되었다시피 바로 전환사채가 바로 컨버터블 본드 10이라는 거죠. 그 다음 BW는 채권에 워런트가 붙어있는, 즉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놓은 겁니다. 모두 묶어서 채권이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금의 HMM을 지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매각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데 어떻게 이 CB와 BW 또 연구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근무사채 중 2억가량을 주식으로 10월에 매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환가액이 5천원이기 때문에 1조 원에서 5천원을 나누니까 주식이 증가되는 게 예상되는 게 10월달에 2억주 정도가 더 불어난 거죠. 아무튼 이 산업은행이 HMM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매수한 그 전환사채, 신주 인수근무사채를 합해서 남은 잔액이 2조 6,800억입니다. 이번에 1조가량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물량이 아까 말씀대로 2억주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10월 이후에도 어떤 전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남은 물량이 3억 3,600주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발행된 주식수가 4억 8,900주네요. 여기 한 2배 정도 가량이 되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HMM을 인수하고자 하는 후보군에서도 보통 그 EV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이 가치를 정할 때는 시가총액을 참조를 합니다. 경리학 교과서에 배우는 것은 뭐 기업의 가치는 시가총액에서 부채를 합하고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을 뺀다고 하지만 아무튼 현실에서도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2억주라든지 3억주 이상 늘어나 버리면은 인수하는 쪽에서도 좀 부담이 많다 이거죠. 팔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연합뉴스에 가니까 현대차그룹과 포스트그룹, 그럼 CJ그룹, LX그룹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서 지속돼서 거론이 됐지만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인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선을 그었다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 SM상선이 지난 7월 7일 공시해 보니까 HMM 지분을 5%에서 한 6.56% 순으로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인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환사채 관련해서는 제 동영상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죠.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CB, 즉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앞에 연구자가 들었습니다. 연구전환사채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연구체의 예를 든다 그러면 만기가 보통 50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도 또 연장하면 됩니다.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콜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발행하는 쪽에서 뭐 1년이 지났다 혹은 2년이 지났다 후부터는 6개월 내지는 정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콜옵션 즉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명시될 때마다 어떤 페널티 형식의 이자가 증가가 됩니다. 어떤 뭐 연구체에는 3% 기준금리로 했다 그러면 뭐 0.5%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0.25%씩 일이 증가해서 만기가 가까워지나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0% 가까이 이렇게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구 전환 사채를 할지라도 사채를 즉 영구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채권의 효력은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HMM에서는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 버리죠. 이 BW에도 영구 신주 인수분부 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 BW를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에다가 신주 인수권,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채권은 채권대로 가져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는 현금을 대납해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대신 대납해도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채권으로 납입해버리면 HMM으로서는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HMM의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 이 시장은 좋은 경영진을 만나서 이제 운영이 잘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HMM이 발행한 그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한국산업은행에서 한진공이 행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행사를 하실 때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2억 주 가량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억 주 가량을 물량을 쏟아붓고 난 다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3억 주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보다 배가 되는 물량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당연하게 2배의 어떤 주식수가 출하가 되면 주가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HMM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해야 됩니다. 즉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일어나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배가 많이 다녀야 됩니다. 배가 수출 수입 상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지수가 바로 BDI 지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틱 드라이 이온임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 그 HMMI 지수도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호경제실 오늘은 HMM과 관련된 영구 전환 사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